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OSK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미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OSK 스튜디오가 황미석 대표님 말고 한 분이 더 있죠? 네, 이준이라고 저 같이 이제 대학 동기인데 같이 동기 친구랑 창업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나중에 2편에서 또 출연하실 거니까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김민균님 영상 있죠? 아, 네, 맞아요. 그게 요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졸업하신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그때도 잘하셨지만 지금도 포폴 회자되는 거 보면 진짜 잘하셨구나 싶어요. 포폴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원래 약간 전설적인 분이었어가지고. 그죠? 라이노를 진짜 잘 다루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 다루셨어요. 그때도 교수님들이 다 칭찬하고 그리고 모델을 엄청 잘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워낙 실험적인 디자인을 학교 내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졸작 보면은 본인도 되게 실험적인 작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래 좀 이런 실험적인 걸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학기 때 만난 좀 교수님이 이런 좀 실험적인 걸 좀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좀 시도를 해본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어차피 졸업 작품이니까 저도 한번 마지막에는 좀 실험적인 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의 졸작인 거고, 졸업 작품전 요즘엔 웹사이트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학교마다 한두 명씩 제가 컨택을 하거든요. 제가 컨택을 하려고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아마 두 번째로 컨택 드린 분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포트폴리오 엿보기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이거는 너무 기니까 그냥 포트폴리오도 없으시잖아요. 네, 사실 저 포트폴리오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뜯어보기는 거죠. 예. 아, 그럼 제가 처음 하는 거 처음. 그럼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소개해주세요 하면 좀 부담을 갖고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볍게 그냥 프로젝트 하나 나 이렇게 리서치했고 이렇게 디벨롭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게 메인 이미지죠? 네, 메인 렌더인데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메인 이미지는 좀 클로즈업 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했어요. 졸업 작품을 할 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팬데믹 상황에 좀 대비한 쉘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때 팬데믹 주제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저희 학교 졸업 작품 컨셉 자체가 팬데믹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코로나 시대의 건축적 해법들을 살펴보자가 좀 메인 주제였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과기대 보니까 좀 그런 주제 건물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코로나 관련된 주제로 했을 거예요. 참고로 사용하시는 툴이 지금 어떤 거죠? 요거는 제가 스케치업이랑 루미온으로 렌더한 겁니다. V-Ray도 사용은 하시죠? 사용을 잘 안 해요. V-Ray를?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V-Ray가 좀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잘 다루시는데 제가 원하는 효과들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툴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후보정이 좀 적은 루미온을 택한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루미온하고 어느 정도까지 후보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안 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포토샵에서 명암 정도만 만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OSK 스튜디오에서 하는 비포 애프터 CG 작업들도 볼 수 있으니까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처음에 뭐 사이트 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 함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졸작하면서 사이트 어떻게 정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의 설계 이름이 하이퍼 팬데믹인데 코로나보다 좀 더 강력한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사이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아무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다가 설계를 하자가 주안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쉘터라는 거가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솔직히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다양한 좀 그런 자연적인 요새 같은 곳에 짓고 싶어서 어디에다 지으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좀 되게 외지고 그리고 좀 이런 강이나 이런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힘든 곳을 찾아보자. 일반 대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땅에서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좀 방어하고 싶어서 댐에다가 한번 지어보자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댐을 찾기 시작했어요. 화천에 있는 수력발전소 댐인데 여기가 이제 1990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기능을 다 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이트를 고를 때 이런 조건 같은 거를 따져서 이거 기준으로 딱 고르셨네요. 원래는 처음에는 어쨌든 팬데믹 상황이니까 건물의 높이가 높은 병원을 다리로 연결해서 그 사이에다가 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심 중심지에 만드는 거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 이슈도 있을 것 같아서 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팬데믹 상황이면은 사회적 시설이 좀 마비가 됐잖아요.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자력 발전이 가능한 곳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댐을 선택한 게 이제 수력 발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댐에다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매스 프로세스는 이제 요거를 설계를 할 때 일단은 팬데믹이 일어나고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기 전에 이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먼저 받아서 만든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건물 자체가 뭐 마지막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건물은 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사용되지 않는 게 목적인 거죠.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그냥 오브제로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때가 오는 거는 이제는 팬데믹 상황 온 거잖아요. 재앙 상황이 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댐에다가 이제 처음에 물을 올리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재앙이 터졌다 싶으면 이제 여기 모듈들이 앞으로 붙어 나가면서 이게 댐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행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내려가면서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근데 구조적으로 말이 그거를 푸는 것도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좀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타워 크레인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한 건데 뒤에 엄청 무거운 거 있잖아요. 네. 모델링 이따가 뒤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현수 구조로 잘 잡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유닛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구성하는 유닛이에요. 근데 먼저 조인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건물이 격자가 6방향으로 안 나오고 12방향으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드가 2번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요 안이 그 온수지수 이런 식으로 폐수, 오수 이런 것들이 좀 기능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 되기를 좀 상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노란 선은 이제 전기,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뭐 오배수나 직수, 이렇게 급수 이런 걸로 구성을 한 거고요. 다이어그램 다 렌더를 하셨구나. 이게 이제 조인트 부분인 거예요. 이 형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일부러 이 형광도 좀 끝에 모서리를 절곡을 했어요. 이 절곡을 한 이유가 그냥 네모면은 이렇게 흘까봐. 그래서 이렇게 조인 됐을 때 좀 더 강성이 있게 여기 보면 이 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면이네요. 네. 거기 이 이를 만들어서 좀 더 끼울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끼워지는 거죠. 다른 모듈들이 이렇게 끼워지는 식인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치는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디테일을 굉장히 잘 생각하셨네요. 이렇게 조인트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이 아까 걸쳐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걸쳐지고 그래서 요 건물 자체가 끼워질 때마다 생활시설이 구비가 되는 거죠. 이제 유닛들이 끼워질 때마다 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걸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동선에 해당하는 그 유닛들이에요. 이제 요거는 사이를 건널 수 있는 브릿지, 그리고 이거는 요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는 패널이고 엘리베이터랑 제가 이제 버티컬 팜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버티컬 팜에 들어가는 플레이트들 그린이네요. 네, 그걸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소가 사실 그러니까 모델링에서도 똑같고 그 실제로도 다 이제 반복되는 요소들을 그냥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재를 수급해서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뜯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이 가능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판도 그렇고 위에 이런 요소들도 다 반복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델링 용이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좀 다이어그램 또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이 구조 모듈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행행되는 스타일의 버티컬 파인 거죠. 아래로 이제 네, 먼저 이 모듈에서 아래로 확장되는 식으로 전반적인 모듈들이 거의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게 아까 그 건물 디자인 프로세스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댐에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이 두꺼운 콘크리트 관을 처음에 이 그리드랑 함께 만들어요. 어쨌든 그리드만 세우면 이게 구조적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꺼운 콘크리트 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추 부분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현수선이 달려 있어서 나름 이렇게 구조적 안정성을 취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성 다이어그램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워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그 기능에 맞게 들어요. 이제 이거는 뭐 관리 시설, 이건 이제 컨테이너 접지 시설, 그리고 뭐 다른 시설들이 물탱크인가요? 아니 사실 저 물탱크 아니고 그냥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위에 이제 동선을 만들어주는 뭐 아랫부분도 쓰면서 윗부분도 같이 쓰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층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크게 들어갔던 거라 잘 안 보이는데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이게 위에는 메디컬 센터랑 하면서 공용적인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워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전기를 생산시설. 네,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그 주거 시설, 그리고 이제 저장 시설, 이제 수확하는 시설, 여기 뭐 경작하고 이런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시설, 여기 관리 시설, 여기는 이제 음식을 생산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이렇게 맨 위로 파워를 올려주는. 전기 올리는 거. 네. 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세이프티는 이게 왜 넣냐면은 여기가 이제 쉘터로서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때 교수님이랑 거의 좀비를 상상하고 만들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뭐 좀비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대비하면 되니까 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모델링 하면 버벅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펌프런트로 작업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작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뭐 터치 이런 거 진짜 없었고요. 그냥 섹션 컷 한 다음에 익스포트 한 거. 근데 뭔가 렌더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이거 약간 꿀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스케치업 유저분들이 잘 없긴 한데 엄청 많죠 스케치업 유저는. 그런가요? 후터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내보낼 때 세 가지를 내보내요. 섹션, 그리고 이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엑스레이라는 게 이거를 세 가지를 내보내서 겹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냥 딴 거 안 하고 그냥 겹치기만 하면 돼요. 오, 아이디어 좋은데? 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안에도 조금씩 비치잖아요. 이런 게 유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엑스레이에서 비치는. 라이노도 이거 할 수 있겠다. 좋은 방법이죠. 진짜 완전 꿀팁인데? 네, 이거는 조금 꿀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터치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익스포트 한 다음에 라이노를 갖고 와서 렌더뷰에서 렌더뷰네. 네, 렌더뷰에서 이제 이거를 그냥 프린트한 거예요. 거지. 아니, 캡처하면 화질이 낮고요. PDF로 내보내야지 프린트한 거예요. 그래서 화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용량이 무지 크네? 이거 화질 진짜 장난 없거든요. 이거 손목시계 됐어. 이걸로 하면은 거의 그냥 다이어그램 한 5개씩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야?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진짜 팁이에요. 이거. 아니, PDF? 이게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국부적으로 다이어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크롭을 해가지고 거의 근데 이 정도 화질이면은 확대한 다음에 스크린샷 하셔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프린트 할 때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이거를 익스포트를 해놓고 밥 먹고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소온 다이어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 넣는 것도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거든요. 사람만 넣었어요. 그거 빼고는? 터치 안 한 거예요. 생짜. 저는 이제 층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한 3층 정도쯤 될 거예요. 중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리들도 이렇게 밑에 구조물들이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중간 브릿지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너무 방대해가지고 교수님이 동선을 어떻게 풀 거냐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동선 푸는데 엄청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근데 모델링 지옥이다 진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거 모델링 나 죽어. 네, 근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가 사실 평화로운 데가 아닌데 그래?
그 친구가 좀 평화로운 걸 넣었더라고요. 승은아. 바닥 유리로 돼 있어요? 네네네. 왜요? 빛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다 철제나 이런 걸로 막아버리면 밑에까지 빛이 안 들어와요. 렌더할 때도 사실 빛 조정을 크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빛이 엄청 잘 들어와가지고 그치. 이렇게 모듈 사이를 이런 거 자바라. 네, 자바라로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여기가 이제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버티컬한 부분이고요. 약간 이런 볼륨매틱한 라이트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좀 과한 거 좋아합니다. 이 프레임 사이에도 이렇게 X자로 가세를 다 줘서 좀 그래도 이런 풍화중이나 이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한다고. 수직 동선 같은 경우는 다 노란색으로 구성을 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올라가고 싶은데 어디로 올라갈지만 확인하면은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인지시키는 거구나. 네, 그래서 수직 동선은 다 노란색으로. 요것도 그냥 스케치업 익스포트. 훌륭하네요. 원래 컨셉을 생각을 하면은 안에를 다 비고 프레임만 있는 상태로 마지막 렌더를 하려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기념비적으로 남아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데뷔하기에 만든 그냥 오브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단면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업 익스포트로? 네, 제작했습니다. 그 익스포트 할 때 옵션 그 단축키 옵션 키가 있어요. 그걸 할 때 이제 그 숫자를 99999로 맞춰놓으면은 최대 픽셀로. 최대 픽셀로? 네. 오래 걸리긴 하는데 확대도 잘 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모형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이거 모듈 3D 프린트 한 건데? 네, 이거를 만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냥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하고 싶어서 요 모듈 부분 요거를 다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다 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생 많이 했다. 모델은 너무 괜찮은데요? 근데 렌더 같은데? 이거 사실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이런 거는 레이저 커팅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 나무 봉을 산 거죠? 그 길게 파는 거. 화방에 엄청 얼마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광진구까지 쓸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뭐 5줄에 7,000원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안 썼던 것 같고 한 줄에 한 500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보기에는 좀 적어 보이는데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비용 얼마 들었어요? 모형 비용 한 30?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싸겠네? 왜냐면 나무값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나무가 비싼 아니 70만 원이에요. 애들 밥값이 40만 원. 애들 밥 이렇게 다 직접 하나하나 조립해가면서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강성이 진짜 세서 사실 이 모형을 엄청 막 달아도 될 만큼 이게 이 그리드가 두 겹이 겹치니까 일반 그리드 하나 한 거보다 엄청 강했고 이런 밑에 부분도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약간 장인 정신 있구나. 여기 밑에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진짜 잘했다. 모델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졸작 준비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는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않나. 그거는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말인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근데 졸작은 욕심의 뭐 집약체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쵸. 그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부분 만드는 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패널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은 꼭 늘 거가 없는 게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모델링을 진짜 A to G를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다이어그램을 진짜 스탬핑 하듯이 그냥 다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중에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로 이제 다이어그램들을 더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다이어그램 하나당 하루 쏟아도 좀 부족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델링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이어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 마감할 때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간소화해서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은 실수 없이 만들거든요. 왜냐면 모델은 되게 그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벽을 대려고 했는데 위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뭐 바닥이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애초에 모델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to G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링 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소스가 되게 많은 거죠. 뭐 건축이 모델링하는 그런 학과는 아닌데 시각적인 부분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시간 나면 꼭 만드세요. 그 유학 포폴 준비하는 애들은 거의 1년 잡고 하니까. 이런 제 졸업 작품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좀 작업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로 메일 줘도 돼요? 메일 소스들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문의 오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너무 인터뷰 재밌었고요. 저희 또 이어서 두 번째 인터뷰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